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일 원희룡은 세종시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양평 사업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양평 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추진할 수 없다 라고 발언하면서 또 분노케 했지요. 자, 흥미롭게도 같은 날 한동훈은 전남의 현대사무중공업을 찾아 외국인 인력 수급 실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누가 봐도 조선소는 국토부의 소관이 아닙니까? 여기에 또 빵 터지게도 다음날 국토부 앞에 원희룡을 응원하는 화환이 깔렸다지요. 화환 깔게 하면 한동훈이 아닙니까? 흥미롭게도 원희룡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한 다음날 한동훈은 법무부 행사에서 1년간 안 잘리고 잘 버텼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지요. 이 둘은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4월 전세 사기건에서 중앙일보는 좀 길게 해도 되나 목청 높였다. 원희룡 한동훈 미묘한 경쟁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원희룡이 각종 질문에 손짓하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에 한동훈이 지지 않으려는 듯 길게 얘기했고 이를 본 국힘 관계자가 차기 주자 주도권 싸움을 놓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했다는 걸 보도합니다. 자, 이런 그림에서 한준호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IC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국토부 측의 조직적 거짓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난 7일 원희룡 장관이 채널A에 출연해서 직접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가 없었는데 무엇을 답변합니까?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도로국 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첫 번째 지난 6월 29일 처음 알았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채널A에 출연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에게 답변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인지한 게 6월 29일이었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양평군 인허가 사항으로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서 국감 결과 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여기 국토위원분들 특히 최인호 간사님, 맹성규 의원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초안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김건희 여사 평산리에 있던 땅과 관련한 질의 부분과 그곳에 깔려있는 부채, 도로에 대한 부분이 초안에 빠져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하고 제가 보고서 채택되는 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상자료도 남아있습니다. 국감보고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산리 토지를 형질 변경, 등록 변경, 토지 분할, 지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지가가 상승한 바 해당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국감보고서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국토부 자체가 그 초안에 의도적으로 그 두 사안을 빼가지고 저한테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과 더불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짓 자료를 만든 국토부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우리 당과 그리고 국토위 차원에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께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을 심폐소생술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사퇴하고 정치 생명까지도 꼭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난 국토부 장관 지명 때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었지요. 육지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희룡 씨의 거짓말 이력은 화려하다. 2018년에 영리병원 문제가 불거지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고선 불허 결정을 공고받았음에도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결국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문제가 터졌다. 제2공항에 대해서도 도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반대가 많이 나오자 정부의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2공항 강행을 밝혔었다. 또한 밖으로는
제주도의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선언하더니 안으로는 비공개팀을 만들어 오등봉과 중부공원의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했다. 특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제주도에서 그는 히노키오라고 불린다. 정철승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이유로 국가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파렴치한 장관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다. 원희룡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도 없는 자이므로 장관직 파면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퇴출하고 최악의 공직자 사례로 역사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혁이 관료개혁인데 철저한 아주 철저한 인적 쇄신이 관료개혁의 핵심이다. 너무나 뻔한 권력형 비리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해명한답시고 간사한 세치어로 혹세무민하려는 국토부 관료 같은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도태시키는 것이 인적 쇄신이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정기관에 이어 행정조직까지 야당 공격, 돌격대로 전락시킨 검찰 독재 정권, 야당 탄압, 수사감사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고도 성에 차지 않은 모양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야당 돌격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대표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도로정책관의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현안 대응 TF를 긴급 개설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을 대통령 처가의 권력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조직적으로 동원한 셈입니다. 공무원들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하지만 야당에 대한 공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일까지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행정조직까지 나서서 정치중립 규정을 위반하며 야당 공격에 앞장서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실세 차관들을 각 부처로 전진 배치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을 야당 공격에 돌격대로 활용한 사례가 또 있는지 행정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전례를 통해 공무원도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관행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역사에 기록하고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정권 돌격대로 전락하는 나쁜 사례를 바로잡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경정권의 내분으로 인한 몰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요. 관료들은 겉으로 충성하는 듯하나 뒤에서는 나중에 빠져나갈 증거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이러한 원희룡의 상황에 한동훈은 어떨까요? 최근 최강욱 의원과 MBC 기자 압수수색 건, 이동관 인사검증 문제, 론스타와 엘리엇 재판건 등 다 묻히고 전남까지 가며 외국인 노동자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으로 엄플하는 것을 보면 빵 터지지요? 그래봤자 그들 안에 리그가 아니겠습니까? 원희룡의 이러한 행태와 그동안의 한동훈의 비호감을 중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과 한동훈의 빵 터지는 대결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있으니 이들의 거짓을 잡는 추장군이다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누구도 진실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감찰방해, 수사방해, 고발 사주는 연결된 한 세트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기자가 녹음 파일을 없애고 자신은 핸드폰 비번을 감추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채널A 간부는 녹취록을 보고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 지원이라고 단언했다. 일국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과도 같은 수사정보정책관 친구 손땡땡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을 다른 사람이 보냈다고 검찰과 짜고 치는 수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손땡땡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고발을 사주하는 녹음 파일에 자신의 음성이 나오자 목소리는 부인하지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자 판사는 기억나야 정상이라고 했다. 17분 30초의 긴 통화가 기억 안 난다는 비정상적인 행세는 물고기 떡물이 짭조름하다고 감탄하며 마시는 것을 압도한다. 제발 정도껏 하라.
그가 고발 사주를 하면서 조성은 씨에게 했던 엄청난 발언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희룡이 사업백주화로 땡깡 부리며 여사님 일가 땅을 모른다고 직을 거는 거 봐라. 나도 동병상련이다. 그런 독백을 하겠지.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로부터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리투아니아의 길거리를 지나다 미국 관계자들의 아메리칸 파이 떼창을 들으며 좋다는 경보부에게 곧 촛불 시민의 탄핵 떼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